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떨어졌습니다. 이틀째 지금 하락 구간 만들어내고 있고요. 고가 대비해서 그쵸? 어저께 한 5% 정도 하락 구간 만들었고요. 오늘 한 3%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틀 동안 한 8% 정도 빠졌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보유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내일 다시 시세 체크가 필요하다. 장중에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 내용도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 5일선 기준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5일선 기준을 둔다? 그러면 정작 큰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의 내가 올바르게 보유를 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간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갈까요? 그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5일선만 두고 본다? 그러면 내가 단순한 그냥 그 차트쟁이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주도주를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주도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추세 위주로 봐야 되고, 추세 위주로 보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으로 확장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관련주들까지도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 뭐 급등락하는 이 구간에 내가 어떻게 뭐 올라갈 때 탁 잡아가지고 뭐 떨어지면 손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도주는 한번 시세를 잡고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1년, 2년, 길면 3년 이상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구간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조정은, 그쵸? 구간 나오는 조정은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추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틀 동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상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 구간도 오늘은 발생을 했어요. 장중에는 거의 한 2%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단기간에 시장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정 구간을 만들어낼 거다. 근데 이건 시장에 대한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종목에 대한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건 간에 조정은 들어올 거다. 하지만 이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한전기술, 현대건설, 그렇죠?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주도주이기 때문에. 왜 주도주예요? 시장에서 인정하니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AI 관련된 투자 플러스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이러면서 근 2년 3년 동안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재룡 전기나 이런 종목군들을 포함한 변압기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이쪽입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최종적으로는 뭐가 들어와야 되나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AI 데이터 센터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은 원전 말고는 없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은 자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전에 대한 투자를 왜 진행하는지, 미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어저께 10%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예요. 왜 그럴까요? 이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보세요. 이격 조정은, 그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에 대한 평균치를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60일. 영업일 기준에서 60일은 뭐예요? 분기입니다. 분기. 그쵸?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늘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줄 수도 있죠. 근데 분기예요. 이 분기에 대한, 영업일 기준에서 분기에 대한 이동평균선이 어디예요?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곱하기 3.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 될까요? 미래 실적에 대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쭉 올라왔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주가가 그동안 올라온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거래된 것에 대한 평균치니까. 그럼 이게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SMR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는 이유가 투자 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원전 투자를 계속 한다며. 근데 왜 지금 여기서 투자 등급 하향을 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빠질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했거든. 투자 등급 하향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적 대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론적인 내용을 대입해서는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매를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물론 원전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건설하는 데까지 정말 막 5년, 10년씩 걸리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등락 구간이 더 커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면서 지금 30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 장기간 한번 보자고요. 여기 7만 원대, 23년 초반대부터 7만 원부터 이 가격대 1년 반 동안 2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한 25만 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빠졌느냐? 14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요. 근데 주가가 왜 빠져? 미래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폭이 장기간에 걸쳐서 실적 반영이 되는 원전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 등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요. 이 커지는 구간을 이용을 해서 왜? 미래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려왔었던 겁니다. 오늘 조정은 기다리던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락한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필요한 조정은 받고 가야 장기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전 개인적으로 30만 원 넘어간다고 보는데 그 기간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가파르게 올라가서 뭐 15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이런다? 뭐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왜?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딱 전환시켰을 때 제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이유에서건 조정을 줄 거다. 근데 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현대건설, 뭐 현대건설 시공 쪽이니까 이거 무조건 함께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매수하는 시점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여기서 신고가에 잡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구간에서 현대건설을 그냥 덜컥 매수하고 한전기술을 그냥 덜컥 매수를 해요. 그러다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냥 휙 빠져버리면 같이 손절하나요? 손실이 같이 커지잖아요. 이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렇게 원전 내에서 같이 매매해야 되는 종목군을 구성을 하면서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원전에 대한 비중 자체를 높일 수 있다고요. 지금도 큰데 분산을 했을 때는 더 키워서 갈 수 있다고요. 최종적으로는 수익 금액 자체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5일선 기준에서만 본다? 그쵸? 장중에, 그쵸? 장중에 훼손됐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털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는 수익을 못 냈겠죠. 여기서 제가 팔고 다시 샀을 때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큰 시세 못 먹는다. 근데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야 돼요. 다시 살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대도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에 관련돼서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6월 23일 날 뭐 14%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구간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외국인들의 매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3천억, 1200억, 1600억, 1100억 이런 식으로 매도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 구간이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만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고요. 이거를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서 수급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뭐 여기서 받아줄까 또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받아줄까 단지 이런 추측성 내용들 때문에 내가 쉽게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꺾이면 팔아야 된다.
꺾이면 판다는 건 기본적으로 고가를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죠? 계속 얘기했어요. 이쪽 구간에서. 자,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 꺾이면 팔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플러스 현대건설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딱 요 3일 동안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한전기술 올라갔다 빠지고, 그리고 현대건설 어저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어요. 10% 올랐습니다. 이때도 저는 꼼짝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도 떨어지면 확대한다, 떨어지면 확대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온 결과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만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가를 못 잡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고가를 못 잡는, 즉 그게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 내일부터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는 한전기술 플러스 현대건설로 확장시켜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장기간 나는 보고 있습니다. 2년 3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안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심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조정이 1주, 2주 또는 한 달, 두 달, 3개월 이러면서 하락폭이 20%, 30%씩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한전기술, 현대건설, 원전 포트폴리오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의 기회도 놓치게 되죠. 저는 이미 150% 이상의 보유 물량에 대한 수익 구간, 그리고 수익을 확정 지어 놓은 것 50%, 60%대 수익 구간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여기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저가에 잡았다? 아니에요. 그쵸? 신고가 확인, 돌파 확인이죠. 그리고 시장 폭락하고 반등 확인, 그리고 신고가 확인, 이 구간에서 잡았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24년도에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24년도에는 제가 한전기술, 두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공까지 붙어 들어옵니다. 시공까지 붙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딱 그 초입 구간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빨리 반영해요? 가격이 빨리 반영한다. 그리고 지금은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꺾였을 때는 내가 매도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두산에너빌리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는 것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확장시킬 수 있는,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자.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도주는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꺾이는 부분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 모두 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거,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상법 개정 관련주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 상법 개정 관련주는 뭐예요?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모두 신고가예요.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무엇보다 자 보세요. 6월 26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언급만 2번을 했습니다. 오늘. 자, 내용 보세요. 오전 9시 53분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반등 반짝하다가 보합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150%대 수익 중 오늘 오후 3시 기준 3% 이하 하락했을 때, 그쵸?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 준비하세요. 근데 지금 3% 찍혀 있죠. 본장에서는 뭐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본장에서는 1%대 마감이 됐습니다. 장 끝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세는 내일 또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내일 확인하는 것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 다음에 12시 31분 그쵸? 3%까지 떨어졌습니다. 뭐라 그래요? 3% 하락 중. 한 번 정한 기준은 등락 구간이 있다고 해서 바꾸지 않는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6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3% 하락 중 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은 내려도 보유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날 됐죠. 6월 26일 날. 자, 150% 수익 중. 그쵸? 오늘 오후 3시 기준 3%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종가 기준에서 다 매도하고 나온다. 그쵸?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 장 끝나고 나오는 시세는 뭐 특별하게 거래가 터지거나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쵸? 분명히 말씀드리죠. 오후 3시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제가
혹시라도 크게 뭐 등락 구간이 나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까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죠. 3% 하락 중 한 번 정한 기준은 절대 안 바뀐다. 오후 3시 기준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쵸?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죠. 그리고 주도주군에 대한 매수, 그리고 최근에 방산 쪽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쟁 양상이 조금 수그러드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하나 시스템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대 수익 구간에서 오늘 50% 매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신고가 구간에서 잡았다는 점. 하지만 방산에 대한 부분보다 원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장기간 모멘텀이 됩니다. 상승 기간도 훨씬 더 길 수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근 3년째 올라서, 그쵸? 100만 원을 찍고, 그리고 이 100만 원을 찍는 과정에서 유상증자까지, 그리고 역대급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50% 상승하는, 그쵸?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그쵸? 이런 식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인증을 시켜드릴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계속 매수하죠. 올라갈 때마다 사요. 그리고 오늘 팔았습니다. 49% 6월 26일 59,050원에 팔았어요. 내가 저가를 정확하게 잡는다? 정확하게 잡는다? 이러면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니거든. 그쵸? 그리고 고가를 정확하게 잡아서 팔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한 대도 안 맞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에 왔습니다. 현대건설, 한전기술 다 빠지고 있어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만 지나면, 그쵸? 다시 원전 쪽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 종목군들도 소통방에서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이쪽에서 매매 한번 하고 67%대 수익 구간 만들고, 그쵸? 안 팔았죠. 하나 시스템을 제가 예로 보여드린 이유가 고가를 못 잡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수익 찍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미래 가치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자, 그러면 여기서 확대하는 부분들, 그쵸?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여드릴게요. 이쪽 구간 24년 5월, 6월, 7월입니다. 이때가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예요. 안 가죠? 팔아요. 그쵸? 이때 쭉 내려서 보면 몇 프로입니까? 4.28%. 24년 7월 18일입니다. 그렇죠? 이때 구간에 제가 한전기술 보여드릴게요. 한전기술 상승하는 거 보고 매매 구간을 잡죠.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지고 있고, 이때 두산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매매 구간을 제가 이미 다 잡아놨었어요. 원전으로 계속해서 돌려치던 그때입니다. 근데 한전기술 신고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로 매수하고, 이때 발표되고 안 올라가니까 바로 팔아버리죠. 7% 수익 구간. 더 컸으면 좋겠죠. 저도 고가에 잡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수익 구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23%대 수익 구간. 원전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했을 때예요. 24년도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이건 뭐 한두 달 올랐다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해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다시 확대시키는 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것도 20%, 50%, 6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기회의 구간이다. 그리고 모든 기회는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고요. 신고가를 가면서 시장의 인정을 받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시세가 나오니까 이런 종목군에서 조정 구간을 적정하게 이용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상법 개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부터 매매 구간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이죠. 이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링크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 안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더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